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당체조의 골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체조가 골품을 가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당체조가 골품을 가질 수 없었다면은 얘기 자체가 다 흐트러져요. 당체조가 골품을 가짐으로 해서 전주채 씨가 호적으로 굴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당체조가 골품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체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편하도록 선정한 인물이에요. 당체조라고 원래 뭐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주채 씨의 조상을 제가 당체조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주채 씨의 직계조상으로서 금마제에 정착하신 분, 그분을 제가 당체조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전주채 씨는 신라 육두품인 최웅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최웅은 이거 육두품이 되기 전에 장사 배설을 했어요. 이 장사는 사두품이나 오두품이 할 수 있는 배설이에요. 그 얘기는 최웅은 공을 세워서 육두품이 되기 전에 사오두품이었는데, 이 사오두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최웅의 조상이 사오두품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최웅의 사오두품 벼슬은 당체조에서 세습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당체조가 사오두품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겠죠. 신라 사회는 골품제 사회예요. 신라는 골품제라는 그 혈통사회예요. 이 골품은 태어날 때 받은 골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어떤 집에서 할 건지, 말을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지, 속옷은 뭘 입어야 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골품에 의해서. 방은 뭐 얼마 크기로 해야 된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타고난 골품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골품이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리 쭉 있는데, 성골은 삼국시대에 있다가 없어졌고, 무열왕 김춘추가 진골이에요. 이게 김춘추 이후부터는 진골이 왕족이에요. 진골이, 성골은 없어요. 그 다음 육두품이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두품, 사두품은 관료죠. 그런데 이 두품이, 육두품이 계속 육두품은 모든 후손이 다 육두품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은 육두품이고 나머지는 오두품, 사두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품이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가, 세대가 지나면. 그런데 밑에 두품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주채 씨가 어떻게 육두품 귀족이 됐느냐, 그 배경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46번 영상 골품제 신라 사회에 그 예행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제의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수대첩에서 포로가 된 사람의 손자예요. 근데 고대의 전쟁 포로는 노예가 상식이에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때 전쟁 포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구려가 망했어요. 망한 나라 유민도 뭐 노예나 진배 없는 최하층민이에요. 즉 당체조는 신라에서 최하층민이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라에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밑에 고구려 유민이 있고, 그 밑에 수나라 포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가장 하층민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최하층민의 후손이 어떻게 육두품이 되었느냐, 그 사다리를 한번 규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상전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죠.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상전의 총애를 받았다. 왜냐? 이때 상전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총애하는 상전이 신라로 투항하니까 따라서 투항했다. 아마도 뭔가 공을 세워서 일을 잘했다든지 하여튼 상전 눈에 들어가지고 총애를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정도로 사오두품이 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뭔가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에 의해서 사오두품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고구려에서 상전 눈에 들고 잘한 거는 의미가 없고, 그걸 바탕으로 금마제에 정착한 다음에도 다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래서 세운 공으로 말하자면 사오두품이 됐다. 정리하자면은 고구려에서 말하자면 상전 눈에 들어서 금마제까지 따라왔고, 또 금마제에서도 이제 상전 눈에 들은 사람이니까 공을 세울 기회가 많이 왔고, 그 기회를 잡아서 공을 세워서 사오두품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삼국사기 문무왕 10년 670년에는 고구려 수임성 사람 금모잠 대형이 고구려 유민들을 거두어 모아가지고 국모성을 출발하여 폐강 남쪽에 이르러서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였다. 신라를 향하여 가던 중에 서해에 있는 섬 사야도에서 고구려의 대신 연종토의 아들 안승을 만났다. 안승을 한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왕으로 받들었다. 금모잠 대형이, 대형은 장관급 벼슬이에요. 아주 높은 벼슬이에요. 금모잠은 고구려의 고위 관료예요. 대형이죠. 그런데 이제 당나라 관리하고 친당 세력을 죽이고 이제 신라로 투항을 해 왔어요. 이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추종 세력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세력을 인솔하고 신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정통성이 있는 안승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놓고 본다면은 금모잠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안승을 따르는 추종 세력보다 적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금모잠 세력이나 안정 세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670년에 보면은 여름 4월에 금모잠이 당나라에 배반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여기 세운 나라는 고구려예요. 왕의 예손 안순을 왕으로 옹립했다. 신라 본기에는 안승이라고 적었다. 낙이 작승. 신라 본기에는 안승이라고 적혔는데 여기는 안순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순이 금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여기서 보면은 안승이 금모잠을 죽였어요. 그 얘기는 안승하고 금모잠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그 불화로 금모잠 세력하고 안승 세력이 싸움을 벌여서 금모잠 세력이 진 거죠. 금모잠과 안승의 불화가 있었는데 안승이 금모잠을 제거를 했어요. 안승은 왕이고 금모잠은 왕으로 세운 말하자면은 실권자죠. 말하자면 이제 재상급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 안승 못지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승과 금모잠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랬는데 금모잠 세력이 패배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여기에서 당체조는 안승을 따르는 세력의 한 일원이었다 이렇게 보이죠. 왜냐? 안승을 따라 내려왔으니까.
이 근무잠과 유혈 충동에 대해서 공을 세웠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승이 내려와 가지고 금마저에 정착해서 이제 나당 전쟁에 참전을 해요. 신라하고 고구려 유민, 안승 세력하고 이제 한편, 당나라하고 웅진 도독과 한편에 하고 이제 싸움을 벌리는데, 여기에서 공을 세웠을 수 있어요.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671년에 보면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보낸 편지가 적혀 있어요. 편지에 보면은 나 서린기가 군함의 돛을 활짝 펴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 해안을 순시할 때에 안승이 지난날 화살에 맞은 새 신세가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병사들을 보내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외부의 웅원 세력이라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얘기는 당나라 총관 서린기 눈에 안승이 엄청나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당 전쟁에서 고구려 유민을 금마저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그래서 나당 전쟁에 막 앞제비로 선봉으로 내세운 거죠. 여기에서 당초조가 무공을 세울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여기서 공을 세웠으면 신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편으로 싸운 거니까. 신라로서도 부정하기 어려운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 문무왕 14년 674년에는 안승을 책봉하여 보덕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당나라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유화제스처를 할 때니까 고구려란 나라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이제 보덕국으로 바꿔서 보덕왕으로 삼은 거죠. 그럼 당초의 골품은 어찌 됐겠느냐? 상전이 안승 세력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승의 바로 부하였거나 아니면 안승의 아주 신이 많은 부하의 부하였거나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건모잠을 제거할 때 공을 세웠거나 나당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해가지고 이제 보덕국에서 한 4두품이나 5두품 정도의 관리, 아마 보덕국에서 4, 5두품이면은 꽤 높은 배설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게다가 이제 보덕국이 없어지고 뒤에 이제 금마군으로 바뀔 때 신라의 두품으로, 신라의 4, 5두품으로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상 그 당체조의 골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체조의 골품이 있음으로 해서 그 후손인 최웅이 4, 5두품 배설을 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6두품 급찬으로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주 최씨의 원조 최웅,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웅은 전주 최씨의 원시조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전주 최씨, 강릉 최씨, 영천 최씨, 초계 최씨, 흥해 최씨, 이런 성씨가 다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최씨들의 그 원조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